형사사건 변론하시면서 이 수사보고서 많이 보셨죠? 예. 이미 이 수사보고서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한 보고서인데 보통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주임검사 결재까지 받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수사보고서가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N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주가 조작, 나노스의 주가 부양 계획에 대해서 검찰도 이런 수사 방향으로 알고 있었고 잡았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 수사 방향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 수사 보고서는 2022년 10월 2일자로 생각됩니다. 엄영수 실장의 그 카카오톡을 분석한 자료이고 그 내용은 당시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자라는 내용이고 그 주가 부양의 컨텐츠들은 당시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대북 사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김영기 차관을 영입했으니까 이걸 부양해서 이걸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하자 뭐 그런 내용들. 예, 수사 보고서의 첨부 다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박철준 이 소위 쌍방울 주가 조작의 키맨이 오늘 또 N 활성화 부탁요 방용철이 그게 뭐냐 쌍방울 부회장입니다. 또 그러니까 김영수 쌍방울 미래전략본부장이 나노스 댓글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변호사께서 이거 아시죠? 국정원 문건. 예, 맞습니다. 국정원 문건에도 국정원이 이 주가 조작의 연루설이 퍼지자 제기가 가능성이 높아지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했다라는 국정원 문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1심 판결문에도 이 쌍방울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이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해서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 로비 사업 또는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라는 것이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법원도 검찰도 법원도 국정원도 주가 조작과 이 소위 대북 로비 사건으로 오히려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년 10월까지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나노스의 주가 부양 사건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김성태 회장은 외국환 거래법으로 기소가 되죠? 국가보안법이나 특가법상 국외재산 도피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김성태가 봐주기 수사한 건가요, 검찰이?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에 김성태와 검찰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가 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이따 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화영 증인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박상용 검사네요. 그죠? 박상용 예. 검사입니다. 예, 예. 너무 잘 나왔나요, 사진이? 아니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사건 조작의 검사 맞습니까? 저기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옥중서신 본인이 쓰셨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관 변호사 누굽니까? 제가 전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조모 변호사님이신데요. 조재현 변호사 맞습니까? 예, 아니요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23년 6월 19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서 만나신 거 맞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잘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서 만난 거 맞습니까? 박상용 검사실에서 그러면 그 연결해서 변호사가 김성태 진술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조 변호사께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박상용 검사하고 저하고 혹은 수원지검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했었던 일련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찰의 최고위층에 확인을 했으니 믿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했고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늪에 빠지겠다고 걱정을 하니까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 검사장 출신 매우 고위직이었죠. 수원 고검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박상용 검사와 근무 기간도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조재현 변호사가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 수사단장 시절에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던 김성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었던 김영현 검사는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그럼 먼저 영상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김성태 회장 얼굴은 보이시죠? 네. 거기 주변 인물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회장과 함께 술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신지. 네. 또 보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네. 지난 6월 20일 뉴탐사가 쌍방울 옥상에서 열린 파티, 옥상 파티 일명 옥상 파티 촬영한 영상인데요. 김성태 회장 옆에 있던 사람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조재현 변호사 맞죠? 그렇습니다. 이 조재현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이미 이날이 6월 20일 날인데요. 2주 전에 6월 7일에 1심 판결 있고 6월 12일에 이재명 대표 기소한 날입니다. 그날 그 이후에 6월 22일 날 이렇게 옥상 파티 기소 기념 파티를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술자리 회유하고 쌍방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 수사팀장이 사회이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썩어도 썩은 검찰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봉주 기자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딸 안소민 씨의 안부수 씨의 딸 카톡입니다. 네. 안소민 씨인데요. 이때 금영수, 박상웅, 안부수와 함께 있었던 게 사실 확인됐는데 이때 또 폰 가지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수원지검 검찰에서는 폰을 수원지검에서는 이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제출할 폰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이에 이전에 쌍방울로 갔던 폰이 언제 딸에게 갔으며 딸이 어떻게 수원지검으로 제출합니까? 그럼 수원지검이 지금 딸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던 말과 제출하러 왔다는 말과 안부수의 딸이 지금 이 가지러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수원지검의 진술과 미공개된 카톡이 아니 미공개된 카톡인데요. 네. 이 앞뒤 정확히 수원지검의 입장과 딸의 입장이 같습니까? 완전히 아니요. 정반대 아닙니까? 검찰이 압수했던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딸에게 지난해 2월에 돌려줬고요. 그 돌려준 휴대전화를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가 달라고 해서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쌍방울에 건네는 게 그 카카오톡 대화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3월 18일에는 아예 이제 딸이 아버지를 검찰청 가서 면회하는데 그 면회 자리에 김성태 회장, 박용철 부회장, 김영수 모 대표, 박상웅 이사 등등 이게 딸이 쌍방울 임원들의 이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봤던 게 아니고 안부수 회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와 안부수 회장의 딸은 수시로 쌍방울 측과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변호사비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까지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와 별도로 오피스텔까지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해명은 폰을 가지러 제출할 시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압수해서 포렌식한 폰을 딸에게 돌려줬는데 왜 돌려줬느냐? 안 돌려줘도 되는데 굳이 돌려준 것은 쌍방울 측에 폰이 넘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 돌려준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폰을 수원지검은 네, 정리해 주시죠. 네. 가지러 간다고 했고. 네. 그러면 아빠가 온다고 맞춰오라고 했고. 네. 딸이 이 증거 물품을 제출하러 가는데 아빠를 만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무슨 대행사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작년 1월 17일에 체포됐잖아요. 그래서 송환이 압송이 됐는데 작년 1월 카카오톡을 보면 딸은 아버지를 만나러 구치소로 갔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오고 나서는 검찰청으로 면회를 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신문해 주세요.